부모님들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영재교육 받으면 입시엔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재교육 받으러 와. 네, 네.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영재 학급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저는 오늘 카이스트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과학영재교육 포럼이라는 걸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카이스트의 과학영재교육연구원에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영재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 어떤 거 하는 데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은요, 우리나라에 과학영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더 행복한 영재가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곳이고요. 과학영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상을 실태로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제가 포럼에 참석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영재교육 관련된 분들도 많이 모셔서 얘기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그 전문가들이 모이셔가지고 다 같이 공감하시는 게 한국 영재교육이 진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사실 제가 좀 놀랐어요. 네. 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시냐면요. 영재 교육 대상자에 이른 그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셔서 좀 놀라시겠지만 한국에서 영재 교육이 시작된 게 이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2003년부터 전국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영재 학급 그리고 영재 교육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선생님들도 많이 같이 공부도 하시고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좀 잘 길러보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이게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10년 동안은 굉장히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년부터 학령 인구도 줄어들지만 영재 교육 자체에 대한 인기가 조금씩 시들해지면서 예산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 교사분들도 줄고 그리고 영재 교육이 그 다른 어떤 상위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진학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재 학급의 이렇게 경쟁률도 줄고 관심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어서요. 부모님들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 영재교육 받으면 입시엔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요즘에는. 공립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면 예전에 한때 이제 가산점을 준 적도 있었어요. 영재 학교에 진학하거나 과학고에 진학할 때. 근데 이제 이게 가산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영재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영재 교육을 받는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입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에 대한 지원율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영재 학급이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영재 학급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원에 가는 시간을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입시 그 가산점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과학고 입시학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영재 교육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근데 왜 빠졌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는 이게 이제 가산점이 있을 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건 가산점이라는 게 주어지면 과도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영재 교육 학생들의 수는 딱 정해져 있는데 또 너무나 과도하게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오려고 또 사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영재들 중에서 잠재력 있는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가산점을 없앴는데 또 가산점을 없애니까 이번에는 필요한 아이들에게까지 이 영재 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좋다 네. 생각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재 교육 받으러 와. 네, 네.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고 챗 GPT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전과 같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는 아이, 짧은 시간에 정답을 빨리 찾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더 이상 필요한 시대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럼 완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가 이제 필요한데 영재 학급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짧은 시간에 문제를 많이 푸는 이런 아이들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 영재 학급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자들을 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 학급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과 같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말이 굉장히 잘 통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문제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면서 그 과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연구자로, 예비 연구자죠.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영재 학급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서 아주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훌륭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영재 학급에서는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조금 장기적인 악목과 좀 거시적인 그런 시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에서 이 아이들의 장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 아들이 이번에 용인시에서 하는 영재교육반에 들어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부작용은 과학 실험을 방에서 하잖아요. 쌓이고 오니까 네네. 방이 아주 그냥 엉망 난리가 나더라고요.